이번 영상이 영어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서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어 시험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파트는 어휘 파트와 생활 영어 파트입니다. 이 두 파트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가 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최대한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고 그러지도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어 단어와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에는 쿨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그러한 독해 문제를 푸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 그리고 생활 영어 문제를 풀 때에는 약간 쿨하게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우리가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시험이 공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 때마다 작은 결단들을 해야 되고 이러한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면 과감하게 넘길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어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다른 부분을 풀다가 생각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기다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100분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어 각 파트별로 문제 푸는 방식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휘 파트입니다. 어휘 파트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잘못 풀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도 헷갈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어휘 문제 중 빈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빈칸 어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빈칸 어휘 문제의 보기부터 우리가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빈칸 어휘 문제는 빈칸 앞뒤부터 정확하게 먼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석부터 하고 보기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고 빈칸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야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기를 먼저 보게 되면 그 4개에 있는 단어를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빈칸에 짜 맞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칸 어휘 문제를 풀 때에는 보기의 내용을 먼저 보기보다 빈칸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야 괜찮을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단어가 분명히 빈칸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자세하고 완벽한 해석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빈칸 문제를 볼 때에는 보기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빈칸 앞뒤부터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그 빈칸 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어휘 문제 중 밑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밑줄 문제는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그 문장 전체를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밑줄 그은 단어와 공통된 단어, 비슷한 뜻이나 반대되는 의미를 보통 문제로 출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밑줄을 보고 그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때로는 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 때에는 너무 문장 해석에 우리가 해석을 100%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밑줄 친 단어와 보기 4개의 단어를 한번 먼저 보고 문제를 푼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석하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밑줄 어휘 문제를 풀 때에는 단어부터 좀 집중하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 빈칸 문제와 어휘 밑줄 문제는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어휘 파트를 푸신다면 분명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활 영어 파트입니다. 생활 영어 파트는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생활영어 파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영어 문제를 볼 때에도 그 4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면서 이제 문제를 푼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생활영어 문제를 풀 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스형 문제를 풀 때에는 그때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첫 번째로 파악하고, 그리고 빈칸에 앞뒤 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기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관용어 표현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 총 이 4가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영어 파트의 다른 유형인 A-B형 문제, A와 B가 대화하는 그것에 대한 문제를 볼 때에도 첫 번째로 상황 파악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묻는 의문사에 집중을 하기, 그리고 세 번째에 보기 함정 조심하기, 그리고 네 번째 관용어 표현 조심하기, 이 4단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설명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 생활영어 문제도 어렵지 않고 빠르게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법 파트입니다. 문법도 막연하게 문제를 그냥 보고 있으면 시간만 지나가게 됩니다. 정말 아까운 시간만 지나가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문제를 보는 순간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문법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다가 또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어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법 문제는 일단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문법 포인트를 찾고 그 문법 포인트가 맞는지부터 우리가 봐야 하고, 거기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해석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나 문법 문제를 풀 때에 너무 해석을 다 해야겠다, 완벽하게 해야겠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해석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문법 포인트들,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들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포인트를 내가 빨리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 문법 문제는 정말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러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을 다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빨리 문법 포인트를 찾아야겠다. 이 문제에서 나에게 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법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분명히 시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 파트입니다. 아마도 독해 파트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수도 가장 많고, 그리고 긴 글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독해 파트는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 독해 문제를 풀 때 생각해야 되는 것, 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또 2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독해 문제를 풀 때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지문을 다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 문제의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주제, 제목, 요지, 이러한 부분, 아니면 글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문제, 아니면 어색한 흐름을 찾는 문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정말 세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마저 정말 첫 단어부터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꼼꼼하게 다 해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독해 시간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 그러한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그 전체 지문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능력은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전체 지문을 100%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전체적인 대략적인 흐름만 파악하더라도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조금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푸신다면 정말 그 시간의 압박에서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 독해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지문을 다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2번, 어쩌면 많게는 3번 정도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여러 번 반복하여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되겠지만, 꼭 한 번에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지만 2번 정도, 또 어려운 글은 3번 정도 내가 이것을 읽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압박 때문에 내가 이제 처음부터 한 번에 이것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는 이번 시험이 망하는 거다, 나는 독해 시간이 부족할 거다 라는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지문을 100% 다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안 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해석하지 않아도 2번 보고 3번까지 보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된다. 3번까지 봐가지고 그때도 해석이 안 돼서 심리적으로 말려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괜찮다, 다시 한번 지문을 보면 괜찮다 라는 그러한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독해 문제를 푸신다면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어 독해 파트 문제를 풀 때에 이 2가지를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시간의 압박을 느끼는 영어 문제를 풀 때, 파트별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어서 이제 지방직 시험을 볼 때에 영어 때문에, 그리고 5과목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실수하여서 틀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한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